이번에 학습하실 내용은 중급 과정으로 필로티가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중급 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초급 과정에서 학습하셨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철근 콘크리트 건물 따라하기에서는 기본적인 부재 생성 방법을 학습했었고, 철골 건물 따라하기에서는 철골 부재의 모델링 방법과 풍화정 생성 방법을 학습했습니다. 이번에 학습하실 중급 과정에서는 좀 더 세부적인 모델링 방법과 여러 설정 방법을 학습하실 겁니다. 강의 중에 알려드리는 여러 정보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교재도 함께 참고하시면 실무에서 사용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이번 학습 역시 단계별로 진행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다소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때문에 반드시 앞서 제공된 초급 과정을 학습하시고 이번 과정을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중급 과정 필로티가 있는 RC 다세대 주택 따라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학습하실 따라하기의 예제 모델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 건물은 필로티 형태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규모는 지상 5개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은 771제곱미터입니다. 이 건축물의 특징은 필로티 형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조 형식이 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시작하기 전에 전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후 먼저 간단하게 정보 입력을 하고 도면 밑그림을 활용하여 구조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구조 모델링은 아래층부터 순서대로 골조를 모델링하고 상부 벽체를 모델링한 후 기초를 모델링하여 전체 모델링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프로그램이 가이드해주는 대로 부재들의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편집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과물인 구조계산서와 안전확인서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프로세스대로 하나씩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마이다스 이젠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고 빠른 실행 후 새 파일 열기로 새 파일을 엽니다. 작업 중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를 저장합니다. 원하는 위치에 폴더를 만들고 파일을 저장하고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다스 이젠으로 구조 설계를 하는 첫 번째 과정인 정보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정보 입력에는 초급 과정에서 학습했던 것과 같이 프로젝트 정보와 캐드 도면 두 가지가 있으며 우선 프로젝트 정보부터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건물 정보를 클릭하고 건물 정보창에 건물 정보를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명에 RC 다세대 주택, 대지 위치는 서울시 강남구를 선택하고 나머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건물 용도는 공동주택의 다세대 주택으로 합니다. 연면적은 기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771제곱미터입니다. 구조계획에는 내력벽 시스템으로 하고 구조는 RC 구조, 필로티 구조물을 전단벽 골조 상호작용 시스템으로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필로티 구조인 경우 내력벽 시스템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값은 특별한 조건 없이 기본값으로 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입력한 건물 정보들은 건물의 하중 산정과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확하게 입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 항목이 어떤 정보들로 활용되는지는 초급과정 학습자료에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층별 보기를 입력하겠습니다. 지상 5개층과 옥탑층을 지정하고 층고를 입력하겠습니다. 층별 보기 입력창에는 기본 설정으로 1층과 베이스층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준층인 1층 층고를 선택하여 3200으로 수정하고 다른 층을 클릭하면 누적 층고가 수정되어 자동으로 누적 층고가 3200으로 변경됩니다. 2층부터 5층까지 층고가 2600으로 동일하므로 한 번에 여러 층을 추가하기 위해 표에는 1층을 선택한 상태에서 층 추가 입력칸에 층고를 2600으로 입력하고 복수층을 4를 입력하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 동일한 층고로 5층까지 빠르게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층을 추가할 때 1층을 선택한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상으로 층이 추가되고 베이스가 선택된 상태에서 추가 버튼을 누르면 지하층이 추가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옥탑층 사용, 옥탑 지붕층 사용을 체크하여 층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고 층고를 옥탑층은 2600, 옥탑 지붕층은 300을 입력합니다. 누적 층고가 16500이 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옥탑 지붕층은 파라펜 높이로 설정한 층고입니다.
이제 층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단계인 구조 정보 입력을 하겠습니다. 구조 정보 입력입니다. 구조 정보에는 건물 정보에서 선택한 건물 용도에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재료와 마감하중 그리고 활하중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본 모델링에서는 1층 건물의 바닥의 경우 승용차 전용 옥내 주차구역에 해당하는 하중 3.0을 적용하기 위해 베이스층의 활하중에 3.0을 입력합니다. 구조정보 입력 시 사용되는 레벨 구간에 대한 내용은 구조 프로그램 입문 또는 기초과정 따라하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조 형식이 바뀌는 전이층인 1층에 전이층 체크를 합니다. 전이층으로 지정하면 해석 설계 수행 시 자동으로 특별 지진 하중이 적용됩니다. 이제 구조 정보 입력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버튼을 누른 후 다음 단계로 건축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이젠에서는 3차원 구조 모델링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2D 평면도를 밑그림으로 활용합니다. CAD 도면을 클릭하면 CAD 도면 편집창이 열립니다. 도면 편집창에 대한 정보는 초급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메뉴의 열기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면을 불러오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면을 레이어로 할당하겠습니다. CAD 도면 레이어를 클릭해서 각 항목에 놓는 방법으로 순서대로 중심선, 기둥, 벽, 치수, 그리고 기타의 레이어를 할당합니다. 레이어 편집창의 할당 작업을 수행하면 설정한 레이어들이 밝게 표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들을 각 할당하는 과정에서 일부 선을 누락하거나 섞이지 않도록 미리 레이어를 정리하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도면을 각 층, 바닥에 밑그림으로 등록시키겠습니다. 방법은 초급 과정을 통해 충분히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아이콘을 클릭하여 도면 등록 창을 열고 먼저 도면 이름에 1층 이라고 입력하고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삽입 기준점을 화면에서 선택. 이 기준점은 여러 층 도면 등록 시 기준이 되는 점이므로 층별로 동일한 위치를 기준점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도면에서 기준점이 선택되면 초록색 원형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객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 1층 도면을 선택합니다. 층 배정에 1층을 선택하고 적용을 누르겠습니다.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2층에서 옥탑층 도면을 등록합니다. 강의를 잠시 정지하시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을 모두 등록하면 나가기 버튼을 클릭해서 CAD 도면 편집창을 닫겠습니다. 모델링을 하기 전에 각 층 도면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보기 창으로 이동한 후 정보 트리에서 등록한 CAD 도면을 Shift 키를 이용하여 모두 선택하고 우클릭 보기 숨기기를 클릭하여 모든 도면을 온 상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모델 보기 창의 뷰 내비게이션에 탑을 클릭하여 각 층 도면이 정확하게 겹쳐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이 끝나면 도면을 다시 숨기기로 변경하고 층별 보기창 1층으로 작업 환경을 설정하면 구조 모델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정보 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정보 입력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조 해석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입니다. 간단하게 건물 정보, 층별 정보, 그리고 구조 정보를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델링 편의를 위해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CAD에서 블럭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CAD 도면을 밑그림으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한 환경과 해석 설계 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가 모두 구축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구조 모델링을 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학습하시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작업을 하겠습니다. 뷰는 탑으로 하고 작업 환경이 층별 보기 창 1층 바닥인 것을 확인합니다. CAD 도면이 ON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스냅이 도면 스냅, 부재 스냅, 그리고 3D 스냅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둥 아이콘을 클릭하고 한쪽 부재부터 모델링 하겠습니다. 도면상의 대각선 끝 두 점을 클릭하여 순서대로 모델링합니다. 생성한 기둥을 복사하지 않고 모든 기둥을 직접 생성합니다.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뷰를 변경하여 생성한 기둥을 확인합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를 통해 구조선이 생성된 형상을 확인합니다. 부재의 단부에 화살표가 표시되고 구조선이 기둥 중심이 아닌 중심선의 교차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둥 생성 시 중심선의 교차점이 기둥 도면 안에 있으나 중심이 아닌 경우에는 중심선을 프로그램이 인식하여 자동으로 교차점에 구조선이 생성이 되고 편심이동이 되었다는 화살표가 표시됩니다. 여기서 잠시 편심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심이라는 것은 부재 내부에서 중심선이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델링에서 보면 편심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는 차이가 있는데요.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보면 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편심이 없는 경우는 구조선이 부재 단면상의 중앙에 있지만 편심이 있는 경우는 편심이 된 위치에 있습니다. 구조 설계에서는 구조선의 위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도면상의 부재가 편심되어 있다면 구조선이 단면상의 중앙이 아닌 편심이 고려된 부분에 위치해야 합니다. 편심되어 있는 벽체의 모델링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는 것처럼 두 개의 벽체 중 왼쪽에 있는 벽체가 중심선에서 벗어나 편심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둥 부분을 모델링합니다. 다음으로 편심이 없는 오른쪽 벽체를 먼저 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편심이 있는 벽체를 모델링합니다. 모델링은 도면상의 벽이 있는 부분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기둥의 구조선이 있는 중앙 부분에 모델링하여 기둥의 구조선과 연결되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편심이동 기능을 이용하여 벽체를 편심이동합니다. 편심이동 기능은 모델링에서 학습하겠습니다. 만약 편심이동이 아닌 도면의 정보대로 중심선에 어긋난 부분에 모델링을 하는 경우 모델링상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두 모델링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도면 정보대로 모델링을 한 경우에는 인접한 기둥과 구조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델링상 두 부재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부재 간의 하중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면 편심이동 기능으로 모델링한 경우에는 인접한 기둥과 벽체의 구조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면상의 중심선이 부재의 중심에 벗어나 있는 경우 편심이동으로 부재를 모델링해야 합니다. 편심에 대해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실무에서는 대부분 모델링에서 편심이 사용될 것입니다. 개념을 잘 익히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심이 있는 기둥은 복사하여 사용하는 것보다 직접 모델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모델링을 하겠습니다. 1층의 벽을 모델링하겠습니다. 뷰를 탑뷰로 바꾸고 벽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생성할 벽체의 벽 두께는 160입니다. 현재 설정된 단면은 200이기 때문에 현재 단면을 변경하겠습니다. 정보트리에 등록된 벽체 리스트를 보면 160 두께의 벽이 없습니다. 있다면 단면 변경으로 바꾸면 되겠지만 리스트에 없기 때문에 새 단면 등록을 하겠습니다. 메시지 창에 n을 입력 후 벽체 단면 등록 편집창에서 id 160 두께를 160으로 입력합니다. 이름이 자동 생성된 것까지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현재 단면은 160으로 변경되었고 160 두께의 벽이 리스트에 추가된 것을 확인합니다. 벽 단부 절점과 기둥의 절점이 연결되도록 시작점과 끝점을 클릭하여 모델링합니다. 이렇게 두 개의 벽체를 모델링합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기둥과 벽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합니다. 1층의 수직 부재는 모두 모델링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볼을 설계하겠습니다. 볼은 자동 생성으로 만들고 필요한 볼을 추가하겠습니다. 2층 바닥에 볼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 환경을 층별 보기 창에 2층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이때 2층 도면이 보이지 않는다면 정보 트리의 2층 도면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볼에 큰 볼을 클릭하고 메시지 창에 자동 생성 주의를 입력합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보가 생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지 않는 보는 직접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보를 추가하고 캔틸레버 보를 생성하겠습니다. 보 크기는 캔틸레버 보까지 생성하고 일괄적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생성한 보 중에 필요없는 보는 선택하여 딜리트 키로 삭제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캔틸레버 보를 생성합니다. 직교 스냅이 켜져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도면에 수직으로 스냅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설정 없이 캔틸레버 볼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캔틸레버 보는 특별히 다른 보 종류와 모델링이 다른 것이 아니고 큰 보로 모델링을 하고 나중에 특성 지정으로 캔틸레버 보를 지정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캔틸레버 보까지 모델링 되었습니다. 이제 생성한 보의 단면을 변경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모두 동일한 400에 700 단면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보의 단면은 가정 단면이므로 해석 설계 후에 설계 결과에 맞게 사이즈를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 리스트에는 400에 700 단면이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400에 700의 보 단면을 새로 추가한 후 한 번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재 단면 아이콘을 클릭하고 보를 클릭합니다. 보 단면 등록 편집창이 나타나고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단면을 추가할 수 있는 등록 편집창이 나타납니다. 단면 아이디는 4070으로 입력하고 단면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이름이 생성된 걸 확인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부재 단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 단면 리스트도 닫습니다. 정보트리에 400에 700 단면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구 막대 큰 보 선택 아이콘을 클릭하고 1층 전체를 드래그하면 큰 보 부재만 선택됩니다. 정보트리에 추가한 새로운 단면인 400에 700을 클릭한 채 화면에 드래그하여 작업창에 놓습니다. 그러면 선택된 모든 보의 사이즈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트리 부재 목록에 괄호 안의 숫자가 해당 부재의 사용 개수입니다. 이것으로 사용 단면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한 보를 건물 외벽선에 맞춰 평심 이동하겠습니다. 편집 기능에 이동해 편심 이동을 클릭하고 도구 막대에서 큰 보 선택을 클릭. 왼쪽에 있는 보만 드래그하여 선택한 후 편심 이동 기준점을 클릭하고 타겟점을 클릭합니다. 반대편 보도 동일한 방법으로 편심 이동합니다. 편심 이동을 할 때는 아래층 바닥의 도면을 활성화하여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편심이 필요한 각 보드를 순서대로 선택하여 편심 이동합니다. 편심 이동을 실행하면 실제 부재는 이동했으나 절점은 다른 부재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편심 이동 표시의 화살표가 나타납니다. 와이어프레임으로 보면 편심 이동한 부재들이 기존 부재들과 구조선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의 특성 지정을 하겠습니다. 지정할 특성은 전이보와 캔틸레버입니다. 전이보로 지정하는 경우 해당 보와 그 보를 지지하고 있는 기둥에는 특별 지진 하중이 적용됩니다. 캔틸레버 보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는 보 전체가 동일한 배근으로 설계됩니다. 여기서 잠시 전이부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이부재라는 것은 하중을 받는 구조부재 중 수직부재가 불연속되어 하중의 흐름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는 부재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구조라면 하중이 부재를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지만 전이구조의 경우 하중이 흐르는 부재가 변경되면서 하중의 흐름이 갑작스럽게 변합니다. 때문에 하중이 변하는 부분의 부재는 구조적으로 많은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구조설계 기준에서는 하중의 흐름이 급격히 변하는 부분에 대하여 더 큰 지진하중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특별 지진하중입니다. 그리고 각 층의 강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구조물의 높이를 제한하였습니다.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역시 더 큰 지진하중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모델링 후 구조 부재의 각 층의 강도 차이로 인해 수직 불연속이 나오는 경우 다음 두 가지로 검토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강도 차이를 줄여 수직 불연속이 아닌 구조물로 바꾸는 겁니다. 강도 차이를 줄이기 위해 강도가 작은 아래층의 부재를 추가하거나 배근을 추가합니다. 다른 한 가지는 기준에서 말하는 큰 지진하중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이용하여 마이다스 이젠에서는 높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지진하중을 적용하려면 추가적으로 하중을 설정하여 적용해야 되지만 필로티 구조물의 경우 전이층 지정만으로 프로그램에서 특별 지진하중을 적용하므로 이 모델에서는 큰 지진하중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수직 불연속이라 하더라도 높이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이부재 설정은 간단합니다. 구조정보에서 전이부재가 있는 층에 전이층을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전이부재를 선택해서 특성 지정에서 전이부호로 지정합니다. 추가로 전이보 설계와 관련하여 강전단 약힘 설계 적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가지 설계법 중 검토 중인 모델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상황에 따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고 하는 것이 설계 결과가 더 좋습니다.
그럼 전이보를 지정하겠습니다. 특성 지정을 클릭하고 전이보 지정을 클릭합니다. 도구 막대에서 큰 보 부재 선택을 클릭, 하부에 벽체가 있는 볼을 제외하고 나머지 볼을 모두 선택합니다. 선택 후 엔터로 명령을 완료하면 선택한 볼은 전이보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캔틸레버 볼을 지정하겠습니다. 특성 지정을 클릭을 하고 캔틸레버 보 지정을 클릭합니다. 상부와 하부에 있는 볼을 선택해서 엔터로 명령을 완료하면 선택한 볼은 캔틸레버 보로 지정됩니다. 지정된 특성은 부재 텍스트로 표시됩니다. 이 텍스트는 이후 다른 작업들이 진행되면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으로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슬래브도 보와 같이 자동 생성으로 생성을 하고 일부 영역을 추가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현재 작업층이 2층 바닥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메뉴의 슬래브에 슬래브를 클릭을 하고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을 확인합니다. 1층 슬래브의 경우 200 두께로 모델링 할 것이므로 현재 단면을 200으로 수정합니다. 자동 생성 G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보와 벽으로 구획된 폐 구간에 슬래브가 자동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되지 않은 발코니 부분에 슬래브를 생성하기 위해 슬래브를 생성할 영역에 대각선, 양 끝점을 연결하여 슬래브를 생성합니다. 마찬가지로 반대편에도 슬래브를 생성합니다. 분리보기로 생성된 슬래브 영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로입니다. 경사로의 경우 여러 절점을 클릭하여 생성하므로 절점 연결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사로 생성 방법은 기초과정 따라하기를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작업창을 계단을 모델링하기 쉬운 뷰로 변경을 하고 직교 모드를 활성화합니다. 모델링에 경사로를 클릭을 하고 현재 단면이 200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계단창 부분의 외곽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반대편 중간층에 위치할 계단참을 모델링합니다. 생성 후 편집에 이동을 선택하고 부재를 선택하고 적절한 기준점을 선택한 다음 아래 방향으로 1m 이동하기 위해 메시지 창에 0,0-1000을 입력합니다. 계단참이 이동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계단 부분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 작업층을 1층 바닥으로 이동을 하고 스냅에서 직교 모드를 해제하고 도구 막대에 경사로를 선택을 클릭하고 경사로만 선택하여 활성화합니다. 모델링의 경사로를 클릭하고 경사 단면이 200인 것을 확인합니다. 경사로가 생성된 부분을 순서대로 클릭하여 경사로를 생성합니다. 메시지 창에 단수 설정 명령이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5를 입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아래쪽 계단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시지 창의 단수 설정에서 단수를 14로 입력합니다. 계단이 생성되었습니다. 1층 부분의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전체 활성화로 생성된 부재를 확인합니다. 와이어프레임 보기로 부재들이 구조선이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도 확인합니다. 구조선 확인은 모델링 과정에서 수시로 하면 큰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2층 부재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앞서 2층 도면을 확인하시면 내력벽인 RC벽과 비내력벽인 조적벽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력벽 부재를 먼저 생성한 후 비내력벽을 생성하고 벽체들의 개구부를 생성하는 순서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작업층을 2층 바닥으로 이동하고 뷰는 탑으로 합니다. 층 활성 아이콘에 상층부를 클릭합니다. 경우에 따라 하부 부재를 활성화하고 모델링하기도 하지만 이번에는 도면의 정보로만 모델링 하겠습니다. 모델링에 벽을 클릭합니다. 메시지 창에 현재 단면을 확인하시고 160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다른 두께의 단면으로 되어 있으면 앞에서 학습한 방법으로 현재 단면을 160으로 변경합니다. 벽체 모델링에도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절점 연결입니다. 중심선을 기준으로 절점이 연결되도록 내력 벽체를 모델링합니다.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선택하여 벽체를 생성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눌러 연결되는 벽체와 분리된 벽을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력 벽체를 생성합니다. 강의를 잠시 정지하시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내력벽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비내력벽 생성을 위해 모델링의 비구조 부재에 콘크리트 벽을 선택합니다. 비내력벽의 생성 방법도 내력벽 생성 방법과 동일하게 절정과 중심선을 기준으로 생성합니다. 생성할 벽체 단면 두께는 100입니다. 비내력벽의 경우 도면상의 중심선을 그리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젠에서 구조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비내력벽의 중심선도 캐드에서 미리 그려두시면 작업하기 편리합니다. 비내력벽도 다음과 같이 모델링합니다. 생성이 완료되면 생성한 모든 벽체를 3D뷰로 확인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개구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구부 위치와 크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개구부의 벽 개구부를 선택을 하고 개구부 역시 메시지 창에 현재 설정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개구부의 기본 설정 정보는 개구부 높이와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의 거리입니다. 기본 설정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개구부 높이 H는 2100,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 거리는 0입니다. 필요에 따라 사용자가 개구부를 만들기 전에 높이와 하단 거리를 지정해 주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기본 설정값 그대로 이용하여 문 부분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개구부 생성 위치는 도면의 정보를 이용하여 도면 스냅으로 개구부를 생성할 양 끝 지점을 클릭합니다. 이 방법으로 동일하게 나머지 개구부를 하나씩 생성합니다. 개구부 생성 시 유의할 점은 중심선과 개구부 위치가 가까울 때 문 끝선 대신 중심선까지 클릭하여 벽체와 인방보가 모델링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짧은 벽체는 하중 분담을 거의 못하는 벽체로 짧은 벽체를 남기는 것보다 절점을 최소화하여 모델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구부 높이와 하단 거리가 다른 개구부는 설정값을 변경해가며 생성합니다. 이번에는 창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구부 높이와 하단 거리를 변경하기 위해 메시지 창에 개구부 높이 H를 입력하고 1200을 입력, 하단 거리 D를 입력 후 800을 입력하면 현재 설정의 높이는 1200, 바닥으로부터 개구부 하단까지 거리는 800으로 설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면의 밑그림을 참조하여 외벽의 개구부 위치를 클릭하여 창문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개구부 모델링은 한 방향으로만 보고 개구부를 생성하는 것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성하기 편한 뷰로 조정하면서 개구부를 생성합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구부를 모두 생성합니다. 강의를 잠시 정지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개구부를 모두 생성하면 3D 뷰를 이용해서 생성된 개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2층 슬래브 생성을 위해서 작업층의 3층 바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뉴의 슬래브를 클릭하고 메시지 창에서 현재 단면을 확인합니다. 2층 슬래브의 경우 150 두께로 모델링 할 것이므로 단면 변경 S를 입력하고 현재 단면을 150으로 설정합니다. 현재 단면이 150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자동 생성 G를 입력하여 도와 벽으로 구획된 폐 구간에 슬래브가 자동 생성된 것을 확인합니다. 자동 생성되지 않은 발코니 부분에 슬래브를 생성하기 위해 대각선 양 끝을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다음으로 경사로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경사로 모델링은 1층과 동일한 방법으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2층 부분의 모델링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 생성된 부재 간의 절정과 구조선 연결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본 예제 모델에서는 2층부터 4층까지 동일한 평면을 가지고 있으므로 2층을 모델링한 후 층간 복사 기능을 활용하여 3층과 4층을 빠르게 생성하겠습니다. 층 복사를 위해 작업 환경을 모델 보기 창으로 이동을 하고 2층 영역을 드래그하여 선택합니다. 이때 유의하실 점은 1층 상부 슬래브가 함께 선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층 슬래브까지 함께 선택되면 두 개 층의 슬래브가 중복으로 복사됩니다. 복사에 층간 복사를 실행을 하고 타겟층으로 3층과 4층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3층과 4층의 모델링이 복사되었습니다. 이제 5층을 생성하겠습니다. 5층도 앞서 작업한 것과 동일하게 내력벽, 비내력벽, 개구부 순으로 모델링 하겠습니다. 층별 보기 창으로 이동을 하고 작업층을 5층 바닥으로 설정합니다. 뷰는 탑뷰로 하고 층 활성의 아이콘을 상층부를 클릭하여 하부층을 비활성화합니다. 모델링에서 벽을 선택하고
현재 단면을 확인합니다. 생성할 내력벽 두께는 160입니다. 중심선에서 중심선까지 선택하여 벽체를 생성하고 스페이스바 또는 엔터를 누르면서 연결된 벽과 분리된 벽을 순서대로 생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내력벽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내력벽 생성이 완료되면 이제 비내력벽을 생성하기 위해 모델링에서 비구조 부재 조적벽을 선택합니다. 생성할 벽체 단면은 200입니다. 200이 아닌 경우 두께를 변경합니다. 해당 부분에 벽체를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모델링에서 비구조 부재의 콘크리트 벽을 선택합니다. 생성할 벽체 단면은 100입니다. 100이 아닌 경우 현재 단면을 100으로 수정합니다. 이 벽체의 경우 높이가 1200이므로 높이에서 레벨 지정을 선택을 하고 1200으로 수정한 후 부재를 생성합니다. 생성한 모든 벽체는 3D 뷰로 확인하고 와이어 프레임으로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개구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는 교재를 참고하시면서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생성했던 것과 동일하게 동일한 순서로 개구부를 생성합니다. 개구부 위치와 크기는 교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개구부 모델링을 완성합니다. 5층에는 슬래브 처짐을 예방하기 위해 슬래브를 지지하는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볼을 선택하고 큰 볼을 선택합니다. 볼은 200에 400단면의 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새 단면 N으로 새 단면을 등록합니다. 단면 아이디는 2040으로 하고 단면 사이즈를 입력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현재 단면이 200에 400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에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5층 지붕에 슬래브를 생성하기 위해 작업층을 옥탑층 바닥으로 이동합니다. 메뉴에 슬래브를 선택하고 SH창에 현재 단면을 확인합니다. 현재 단면이 200이 아닌 경우 200으로 변경합니다. 현재 단면이 200인 것을 확인하고 자동 생성 G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르면 보와 벽으로 구획된 폐구간에 슬래브가 자동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되지 않는 부분에 슬래브를 생성하기 위해 슬래브 영역에 대각선 양끝점을 클릭하여 생성합니다. 다음은 경사로를 모델링 하겠습니다. 경사로는 앞에 생성한 방법과 동일하게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5층 부분의 모델링을 완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옥탑층을 모델링 하겠습니다. 이제 벽체 생성 정도는 어렵지 않게 가능하실 겁니다. 작업창을 층별 보기창에서 옥탑층 바닥으로 하고 모델링에 벽을 선택을 하고 생성할 벽 두께가 160인 것을 확인합니다. 중심선을 클릭해 가면서 벽체를 생성합니다. 내력벽을 생성한 후 조적벽을 생성합니다. 조적벽의 두께는 200입니다. 현재 단면을 200으로 수정하고 다음으로 하부 벽을 참고로 지붕층 파라펫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비구조 부재 콘크리트 벽으로 파라펫을 생성합니다. 현재 단면은 100으로 수정하고 높이를 1000으로 지정합니다. 5층 외곽 벽체를 참고로 지붕층 파라펫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옥탑층 개구부를 생성하겠습니다. 벽 개구부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창문을 생성합니다. 다음으로 옥탑층 벽 단부에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보에서 큰 볼을 설정하고 200에 400 크기의 볼을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탑층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모델링에서 슬래브를 선택하고 현재 단면을 150으로 수정한 후 옥탑층 벽 상부 모서리를 클릭하여 슬래브를 생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옥탑층 지붕에 파라펫을 생성하겠습니다. 층별 보기창의 작업창을 옥탑 지붕층 바닥으로 이동을 하고 모델링에서 비구조 부재의 콘크리트 벽을 선택합니다. 단면은 100으로 하고 옥탑층 벽을 참고로 생성합니다.
옥탑층, 지붕층의 층고가 300이므로 300 높이의 파라펫이 생성됩니다. 상부층 모델링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매트 기초를 생성하겠습니다. 작업창을 1층으로 이동을 하고 뷰는 3D 뷰로 하겠습니다. 모델링의 기초에서 매트 기초를 선택합니다. 외곽의 기둥의 하단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매트 기초 영역을 생성합니다. 이때 기둥의 구조선의 위치를 선택합니다. 영역 선택이 완료되면 메시지 창에 연단 거리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연단 거리를 500으로 하겠습니다. 500을 입력하면 매트 기초가 생성됩니다. 모델 보기 창에서 전체적인 모델을 확인합니다. 와이어 프레임으로도 모델을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마감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마감 지정은 일부 구간의 구조 정보에서 층별로 적용된 하중과 다른 하중을 적용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마감 지정은 앞서 구조 정보에서 입력한 기본 설정값보다 우선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발코니 또는 물탱크와 같이 하중이 다른 영역이 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럼 작업 전 현재 적용되어 있는 하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업창에 1층만 활성화를 하고 보기 감추기에서 하중 탭에 슬래브 마감 하중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클릭하면 화면에서 현재 입력된 바닥 하중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슬래브마다 두 개의 값이 나오는데 앞에 있는 값은 마감 하중, 뒤에 있는 값은 활 하중입니다. 이 하중은 구조 정보에서 입력된 하중입니다. 여기서는 이 부분을 발코니로 보고 마감 하중 1.41과 활 하중 3.0을 적용하겠습니다. 현재 1층만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마감 하중 설정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의 대화창이 나오므로 학습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델링의 마감 지정 기능을 선택합니다. 마감 지정 대화창이 나옵니다. 여기서 사용할 마감 하중을 등록할 것입니다. 등록할 마감 하중을 고르기 위해 이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닥 천정 마감 재료 등록 창이 나옵니다. 사용할 마감을 선택합니다. 마감 그룹에서 주거시설을 선택을 하고 맨 밑에 있는 발코니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마감 하중 값을 클릭합니다. 표에 다음과 같은 버튼이 나오면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마감 재료 창이 나타나면 맨 위에 자기질 타일을 클릭을 하고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은 버튼이 나오면 그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마감 재료 DB 창이 나옵니다. 재료 그룹에 타일을 선택을 하고 타일 중에 도기질 타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면 마감 재료 등록창에 마감 재료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기질 타일 두께를 10mm로 수정합니다. 두께를 수정하면 하중은 자동 산정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마감 재료 등록창에 마감 하중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마감으로 선택을 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마감 지정창에 선택된 마감이 등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등록된 마감 하중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선택칸을 체크를 하고 슬래브 버튼을 클릭을 하면 창이 임시로 닫히고 모델에 해당 슬래브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마감 하중을 적용할 두 군데 슬래브를 선택을 하고 엔터를 치면 다시 마감 지정 창이 나타납니다. 창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지정한 슬래브에 새로운 마감 하중이 적용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마감 하중을 지정합니다. 사용할 마감 하중은 앞에서 등록했으므로 적용할 부분만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교재를 참고하여 적용 위치를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현재 표시되어 있는 슬라브 마감 하중은 보기 감추기 기능에서 체크를 해제하면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잠시 정지하고 각자의 속도에 맞게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하중을 다 입력하면 이제 구조 모델링 과정은 다 마쳤습니다. 이번 학습 과정의 모델링도 여느 모델링 작업과 동일하게 도면을 밑그림으로 하여 부재들을 생성했습니다. 전이층에 있는 본은 전이보로 지정을 했고 일부 기능과 본은 편심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구간에 마감 하중을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모델링은 구조선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부재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 하중이 안전하게 전달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모델링의 가장 큰 핵심은 편심 이동과 전이보 지정이었습니다. 편심 이동은 건축 도면상의 부재 위치와 구조선 위치 간의 조정을 위한 작업이었고 전이보 지정은 구조 시스템상의 특징을 고려한 내진 설계를 위한 설정이었습니다.
모델링을 완료했으므로 체크 시스템으로 모델을 검토하고 해석 설계 후 해석 설계에 대한 모델 검토를 하여 결과에 대한 모델 검토까지 하는 과정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체크 시스템을 활용하는 과정은 초급 과정에서 학습한 대로 모델링 완료 후 모델링에 대한 검토를 확인하고 해석 설계 후 설계 결과에 대한 검토를 수행합니다. 현재 모델링이 완성된 모델을 가지고 모델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구의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해석법과 해석 설계에 대한 항목을 체크 해제하고 모델 검토 버튼을 클릭합니다. 모델 검토 항목에 항목을 검토해보고 문제가 없다면 해석 설계를 진행합니다. 문제가 있는 항목이 있다면 해당 항목을 더블 클릭하여 항목에 대한 검토 결과를 확인합니다. 각 검토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온라인 도움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석 메뉴에 해석 설계를 클릭하거나 F5키를 눌러 해석 설계를 수행합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해석 설계에 소요되는 시간은 작업 환경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보시는 것과 같이 자물쇠 모양이 잠긴 모양의 아이콘으로 선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메뉴 부분에 부재 생성을 비롯한 설정 값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비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설계 결과에 대한 모델 검토를 수행합니다. 도구에서 모델 검토를 클릭하고 체크리스트에 해석법과 해석 설계법 항목을 체크를 하고 모델 검토를 수행합니다. 모델 검토 항목에 검토 결과를 확인합니다. 본 모델의 경우 수직 시스템 불연속에 대한 내용과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붉은색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기 위해 먼저 수직 시스템 불연속 항목을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검토 결과 메시지 창에 상세한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검토한 건물의 경우 수직 시스템이 불연속이므로 높이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결 방법은 앞에서 알아본 것과 같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다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수직 시스템 불연속이 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수직 불연속은 약한 층의 강도가 강한 층의 강도에 비해 65% 미만일 때 수직 불연속이라고 합니다. 그럼 약층 강도를 65% 이상으로 하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1층 두께의 크기를 키우거나 벽체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벽을 더 만들거나 하는 방법으로 강성을 키우면 강성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수직 불연속 자체를 없애는 방법으로 정확한 방법이지만 건축상의 평면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설계 변경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수직 불연속 상태로 층고 제한을 없애는 것입니다. 약층의 초과 강도 계수라는 것을 곱한 지진력을 지지할 수 있으면 높이 제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약층의 초과 강도 계수가 곱해진 설계 지진력을 적용하여 설계하면 되는데 앞서 모델링에서 전이보의 전이보 특성을 지정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전이보를 지정한 경우 프로그램에서는 해당 부재에 특별 지진 하중, 즉 초과 강도 계수가 곱해진 하중을 적용하여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현재 모델링한 것과 같이 필로티 구조물은 전이보를 지정했기 때문에 이미 해당 층에 특별 지진 하중이 적용 설계되었고 때문에 수직 불연속이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 설계 변경 없이 수직 시스템 불연속이지만 높이 제한 건물이 아닌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검토 항목은 부재의 강도 제한 초과 여부 검토에 대한 항목입니다. 이 항목은 모델링된 부재 중에서 NG 부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G 부재는 필요로 하는 강도보다 부재의 강도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해석 설계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NG 부재에 대한 수정 방법은 다음 단원인 결과 검토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모델 검토 기능과 해석 설계 수행을 알아보았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은 부재 생성과 정보 입력이 완료된 모델링을 건축구조 기준 KBC 2009에 따라서 구조 해석과 설계를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석 설계 전을 전처리 모드라고 하고 해석 설계 이후를 후처리 모드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구 막대에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열려있는 모양에서 해석 설계가 완료되면 잠김으로 바뀐 것도 확인하셨습니다. 또한 모델 검토 기능을 이용하여 해석 설계 전후 각 수행에서 오류와 적절성 체크 사항 등을 항목별로 꼼꼼하게 체크해 주는 것도 학습하셨습니다. 다음 과정은 검토 결과입니다. 해석 설계 후
바로 구조계산서 출력을 하시는 게 아니라 부재가 적절한지, 구조적으로 안전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하고 편집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학습하겠습니다. 해석 설계 수행이 완료되면 왼쪽 트리 메뉴에 2D 기본 창이 나타납니다. 2D 기본은 해석 설계 후에 결과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 하중 간략도, 설계 결과 간략도, 그리고 구조 평면도입니다. 이 결과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 할 사항은 진해력 또는 지지력 검토 항목입니다. 매트 기초, 독립 기초, 줄 기초는 진해력을 확인하고 파일 기초인 경우 지지력을 확인합니다. 여기서는 매트 기초이기 때문에 진해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해력 지지력 검토를 더블 클릭하면 진해력 지지력 검토 결과가 나옵니다. 최대 진해력이 허용 진해력보다 작으면 OK가 표시되며 허용 진해력보다 클 경우 NG가 표시됩니다. 현재는 최대 진해력이 허용 진해력보다 작기 때문에 OK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중 간략도를 보겠습니다. 바닥 하중을 보면 각 층에 적용된 하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층을 더블 클릭하면 해당 층의 하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맨 앞에 하중이 마감 하중, 그 옆에 가로 안의 하중이 자중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하중은 활하중입니다. 마감 하중을 입력한 부분은 다른 색으로 표현되어 하중이 별도로 입력된 부분은 영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결과 간략도입니다. 부재의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곳으로 해석 설계 후 대부분의 결과 확인과 수정 작업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층 바닥부터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재별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층 바닥을 더블 클릭하면 기둥 하나가 NG 표시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로 안의 숫자는 강도비로 강도비가 1.0 이하로 적절하게 설계된 부재는 OK로 표현되고 그 중에 0.5 이하는 CK로 표현됩니다. 강도비가 1.0을 넘을 때는 NG로 표현하며 붉은색으로 표시됩니다. CK로 표현된 부재는 강도비의 여유가 있는 부재로 단면 크기나 배근을 줄여서 경제적인 설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NG로 표현된 부재의 경우 원인을 확인하여 단면을 키우거나 배근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해당 부재의 설계를 수정해야 합니다. NG 부재의 설계 결과 편집은 잠시 후에 학습해 보겠습니다. 각 층의 설계 결과를 확인하여 설계 결과 및 편집이 필요한 부분의 부재를 확인합니다. 화면에 표현되는 정보는 뷰 탭에서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탭에서는 설계 결과 간략도를 CAD 파일로 저장하여 CAD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 역시 해석 설계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에서는 계산서 출력 시에 출력될 형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조 평면도 역시 디스플레이 탭에서 CAD로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제 NG 부재 설계 편집을 수행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편집이 필요한 부재는 1층 기둥 1개와 2층 후보 2개입니다. 수정 계획은 이렇습니다. 1층 기둥의 경우 현재의 그룹명을 다른 그룹명으로 수정을 해서 설계 편집에 필요로 한 기둥만 철근을 보강할 것입니다. 그리고 2층 보는 가로 부재의 경우 전단 철근을 추가할 것이고 세로로 된 부재의 경우 기둥과 마찬가지로 그룹명을 별도로 하여 단면을 키운 다음 배근을 추가할 것입니다. 단면을 키우면서 해당 부 단부에 연결된 부재들도 단면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층 기둥의 설계 편집을 위해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층 바닥을 더블 클릭하여 1층 도면을 나타냅니다. 수정할 기둥을 확인합니다. 해당 부재의 설계 결과를 바로 수정하면 2D로 된 모든 기둥의 설계가 같이 변경되므로 설계 편집에 필요한 기둥만 별도의 그룹명으로 수정한 뒤에 설계 편집을 하겠습니다. 그룹 창을 열어서 기둥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팝업 창이 나옵니다. 생성을 선택하고 그룹명을 C2A로 하겠습니다. 평면에서 변경할 기둥을 선택합니다. 평면상 대칭되는 상부 부재까지 동일한 그룹핑으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2개의 기둥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룹핑 창에서 새로 생성한 C2A를 클릭한 상태에서 도면에 드래그하여 놓습니다. 선택한 기둥 2개의 그룹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룹명이 새로 지정되면 보이는 것과 같이 굵게 표시됩니다. 굵게 표시된 그룹은 설계 편집 전에 반드시 재설계를 해야 합니다. 해당 그룹명을 오른쪽 마우스 버튼으로 클릭을 하면 창이 나타나고 여기서 재설계를 수행합니다. 재설계가 완료되면 보는 것과 같이 굵은 표시가 사라집니다. 평면에서 설계 편집할 기둥의 부재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계 편집 창이 나타났습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으로 이동하여 NG 부분을 확인합니다. 전단 배근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단 철근을 10mm에서 13mm 철근으로 변경합니다. 변경 후 결과 확인 버튼을 누르면 변경 사항을 부재에 반영하기 전에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NG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평면상에 수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층 볼을 수정하기 위해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2층을 더블 클릭합니다. 2층 평면이 나타났습니다. 2층에서는 두 개의 보가 NG입니다. 먼저 가로로 되어 있는 TG1부터 수정하겠습니다. 해당 보의 부재선을 더블 클릭하여 설계 편집창을 엽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으로 이동하여 NG 부분을 확인합니다. 전단 배근의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서 전단 철근 다리수를 하나 더 키워보겠습니다. 전단 철근 다리수 수정하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재 전단 철근 다리수가 2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2의 의미에 대해 많이 문의하십니다. 2가 의미하는 것은 보 양쪽에 위치한 전단 철근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인 배치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존 계산서에서는 2가 생략되어 표기되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단 철근 다리 개수 표현의 통일을 위해 숫자 2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단 철근 다리수를 3으로 수정하면 배근상의 다리수가 3개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을 해서 반영 전에 설계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NG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으로 창을 닫습니다. 평면상에 부재가 수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로에 있는 볼을 확인하겠습니다. 이 부재의 경우 NG 해결을 위해 단면 변경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때문에 동일한 그룹명으로 되어 있는 다른 부재까지 단면 변경을 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그룹명을 새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재, 양 단부에 있는 부재들도 단면을 같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룹명 변경은 앞서 기둥에서 작업했던 방법과 동일합니다. 그룹 창에서 보그룹을 생성하겠습니다. 볼을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생성을 클릭한 다음 TG2B와 TG3C를 생성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정할 부재를 선택을 하고 해당 그룹명으로 부재를 변경합니다. 새로 지정된 그룹을 선택해서 재설계를 수행합니다. 재설계가 완료되면 그룹명의 굵은 표시가 사라집니다. 평면상에서 설계 편집할 보의 부재선을 더블 클릭합니다. 설계 편집창이 나타났습니다. 상세 설정하기 탭으로 이동을 하여 NG 부분을 확인합니다. 단면 폭을 550으로 수정을 하고 전단 다리를 4개로 수정합니다.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반영 전 설계 결과를 확인합니다. NG가 해결된 것을 확인하고 확인 버튼에 창을 닫겠습니다. 평면상에 수정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룹명으로 되어 있는 부재, 설계 정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TG3C 단면을 수정하기 위해 부재선을 더블 클릭하여 설계 편집창을 엽니다. 상세 설정하기로 이동을 하고 단면 폭을 550으로 수정합니다. 이 부재의 경우 기존 배근으로도 설계가 됐던 부재이기 때문에 배근의 변경은 하지 않고 설계 확인 버튼을 클릭하여 설계 결과를 확인합니다. 창을 닫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창이 나타납니다. 이 창은 응력에 대한 설계와는 별도로 설계상의 철근 배근 기준에 대한 검토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콘크리트 단면이 증가하여 기존 배근으로는 휨 철근의 배근 간격이 늘어나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니오를 클릭해 해당 부분에 철근을 추가하겠습니다. 중앙부와 우상단에 하부 휨 철근을 추가를 하고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설계 결과 변경사항이 반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재의 단면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 변경된 부재 정보를 반영한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하고 계산서에 부재 리스트 및 관련 정보를 다시 생성하게 됩니다. 2D 기본창의 하단을 보면 변경된 부재 단면 전체 업데이트라는 버튼을 클릭합니다. 변경된 단면 정보를 반영하여 재설계하기 위해 기존의 해석 설계 정보는 삭제한다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얘를 클릭합니다. 전처리 상태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설계를 다시 수행합니다. 해석이 완료되면 수정된 부재 정보가 잘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1층 바닥의 기둥과 2층 바닥의 보가 잘 수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해석 설계 수행 과정을 마쳤습니다. 모델링이 완성되면 모델 검토 기능을 통해 입력된 정보에 대한 검토가 가능했습니다. 해석 설계를 수행하면 후처리 모드로 변경되었고 후처리 모드에서는 설계 결과에 대한 확인과 설계 편집이 수행되었습니다. 설계 결과 간략도에서 각 부재들의 설계 결과를 확인하고 설계 편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부재 설계 편집 방법은 부재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모델링은 구조선 연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 설계가 완료된 모델링으로 구조 계산서와 안전 확인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조 계산서를 생성하겠습니다. 결과 메뉴에 있는 건물 개요 설정을 클릭하면 앞서 입력한 건물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수정도 가능합니다. 개요 설정 창을 닫고 구조 계산서 버튼을 클릭하면 계산서 생성이 수행됩니다. 수행이 완료되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구조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트리에서 원하는 페이지의 결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PDF 변환 프로그램이 있다면 출력에서 변환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PDF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일부분만 출력을 원하는 경우 출력 옵션을 설정하여 원하는 페이지만 선택한 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확인서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안전확인서 버튼을 클릭을 하면 다음과 같이 출력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작성이 완료된 안전확인서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 중 중요한 것은 편심 이동에 대한 내용과 전이부지의 모델링이었습니다. 실무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프로젝트에 사용될 것입니다. 교재의 내용과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개구부, 비구조 벽체, 캔틸레버보 지정, 그리고 마감하중 입력 등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였습니다. 해석 설계 후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계 편집을 해보았습니다. 그룹명을 다시 지정하여 재설계하였고 백은 수정이나 단면 변경으로 설계 결과를 수정했습니다. 단면을 변경한 경우 변경한 단면에 대한 업데이트를 통해 재설계를 하여 설계 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동일한 경우라 하더라도 부재의 설계 편집 방법은 다양하므로 관련 기능을 학습하신 후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과정에서 학습한 내용을 포함한 관련 기능들의 다양한 활용법을 꾸준히 익히고 사용한다면 효율적이고 정확한 구조 설계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육 자료와 온라인 도움말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기술 지원을 통해 구조 설계 업무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필로티가 있는 다세대 주택 따라하기 동영상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